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의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3주차 2교시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기입니다. 강의 주제 산포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위, 4분위 범위, 평균 편차,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범위, 4분위 범위, 평균 편차,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도예요. A와 B의 점수 산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심치, 즉 평균치, 중앙값 따져봤었죠. 최빈값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대표치, 중심치예요. 근데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니? 라고 보는 거예요. 키는 180인 거 알겠는데 몸무게가 60kg니, 70kg니, 80kg니, 90kg니, 100kg니에 따라서 분포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키도 필요하고 몸무게도 필요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도 중심치, 즉 평균이 필요하고 산포도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니? A반과 B반이 평균은 같은데 분포도가 달라요. 분포도가 달라지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A와 B가 있어요. A반, B반이 있는데요. A반은 점수를 보니까 95점 하나 맞았고요. 하나는 10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평균이 100점이에요. 말 되죠? B반은 보니까 하나는 50점 맞았고요. 하나는 15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어떻게 돼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A반과 B반이 둘 다 평균은 100점인데 A반은 95점, 105점 맞아서 100점이고 B반은 50점 맞고 150점 맞아가지고 평균이 100이에요. 근데 분명히 중심 경향 평균은 같은데 분포가 달라.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포도가 넓다라는 것은 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사이코. 성격이 하늘에서 땅으로 막 변하는 친구들 있죠? 좀 사이코.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하나 만나러 갔는데 A라는 친구는 그냥 오늘 만나서 커피 먹고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차 한 잔 또 마시고 가볍게 생맥주 한 잔하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가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면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겠구나 예측이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사이코예요. 기분이 좋으면 선물도 막 사줘요. 63빌딩 롯데 타워 데려가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뭐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스테이크입니까? 네. 스테이크를 자꾸 스케이트가 나와서 그래요. 스테이크 먹어본 지 오래돼서 그래요. 스테이크도 썰면서 그래요. 용돈도 줘 심지어 자기 차로 또 집까지 발대주고 그래요. 기분 좋은 날은. 기분 나쁜 날은 만나자마자 막 입에 담기 험한 말을 막 해요. 차 타고 가다가 사거리 한 가운데 기분 나쁘면 막 내리라고 그래요.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래요. 막 집어던져요. 집까지 안 받아주고 자기네 집 갔다가 자기네 집 앞에서 내리라고 그러도 알아서 가 그래요. 그래버려요. 그럼 B를 만나기 전에는 초조하죠. 긴장해야죠. 이놈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인지 기분 나쁜 날인지 뭔가 쪼는 맛은 있겠죠. 두근두근두근 얘가 오늘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렇지만 두렵죠. 하늘과 땅을 오가는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건 있겠죠. A는 안정적이다. 분포가 작다는 것은 안전적이고 B는 하늘과 땅, 별천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A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학교 대표로 A반을 내보낼까 B반을 내보낼까 할 때는 우리가 안정적인 A반을 내보낸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같은데 산포도, 분포도, 이 산포도란 말은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통계는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게 있는데요.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분포도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포도가 넓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수익 또는 그걸 위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위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위 범위라 하면 전체 분포도가 있는데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 4분의 1로 똑같이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4분위 범위는 Q3 빼기 Q1이에요. 즉 가운데 50%만 따지겠다. 그게 4분위 범위예요. 가운데 50%만 큰 거 25% 4분의 1 빼고 작은 거 4분의 1 빼고 가운데만 우리가 분포도를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위는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따지는 건데 4분위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었을 거예요. 10있고 20있고 30있고 40 있는데 갑자기 50이 아니라 500이 나와버리면 같은 집단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이 집합을 중앙값으로 따지기 뭐하고 평균값으로 따지기 뭐하고 이상하게 큰 놈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체 집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죠. 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큰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작은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10, 20, 30, 40이 있는데 하나 1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작은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겠다. 그게 4분위 범위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 4분위 범위는 요거 Q1, 2, 4분위 범위는 요 Q2까지, 3, 4분위는 여기는 4, 4분위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다. 4분위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5일간 콜금리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에요. 범위와 4분위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범위는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7서부터 1.95까지 쭉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죠. 범위는 가장 큰 거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 1.95에서 가장 작은 1.57을 빼게 되면 0.38 이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이해가시죠? 이 콜금리 자료 15일 동안은 1.57서부터 1.95까지가 범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범위의 간격은 우리가 0.38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게 없죠? 이제 4분위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15개니까 8번째 이게 중앙이 되겠죠. 중앙값. 1.79가 중앙값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중앙은 4번째가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Q1, 1, 4분위. 중앙값이 2, 4분위가 되겠죠.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가운데가 또 12번째가 되겠죠. Q3가 되겠죠. Q3.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에 거 빼버리고 작은 거 빼버리고 4분위 범위는 Q3 1.87에서 Q1 1.66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위 범위는 뭐라고요? 세 번째 1.87에서 1.66을 빼주면 0.2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분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가끔 시험 보면 이 4분위 범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4분위 범위를 모르는 가끔 친구들이 있어요. 눈물 나도록 슬픕니다. Q1은 1.66, Q2 1.79 중앙값이고요. Q3 1.87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평균 편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요. 대표치, 중심치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치. 얼마만큼 흩어져 있니?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게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 범위도 구해보는 거죠.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 빼버리면 그게 범위가 되겠죠. 4분의 범위도 따져봤어요. 딱 4분의 1 되는 거 위치에서. 가운데가 4분의 2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4분의 3을 구했어요. 요걸 따지는 게 4분의 범위예요. 이상하게 큰 놈 빼버리는 거고 이상하게 작은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가운데만 가지고 가운데 50%만 가지고 요 범위만 따지는 게 4분의 범위예요. 아시겠죠? 그럼 편차란 무엇인가? 가운데로부터 각각의 타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여기 분포되어 있으면 이렇게 따져봐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그래요. 아까 A가 있었죠? A 점수가 평균은 100점인데 A는 하나는 95점이고 하나는 105점이었어요. 그럼 얘는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5죠. 100 빼기 5니까 5가 돼요. 얘는요. 100 빼기 105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편차라는 건 마이너스 5는 없어요. 절대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5예요. 95도 100에서 빼면 편차가 5죠. 이해가시죠? 여가 100이에요. 100. 100인데 95점이 하나 있고 105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 길이가 5예요. 편차가 5예요. 105점도 요 길이가 5라고요. 길인데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인데 마이너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을 중심으로 해서 5만큼 편차가 있고요. 105도 100을 중심으로 해서 5만큼 편차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치를 붙이는 거예요. 편차는. 그래서 같이 식에 보면 절대치가 있어요. 절대값으로 표시되는 편차들의 평균이 평균 편차라고 그래요. 얘가 95는 5가 되고요. 105점도 5가 되죠. 두 개 합치면 10이잖아요. 두 개를 했으니까 나누기 2하니까 평균 편차는 5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차는 변수의 특정 값으로부터 그 변수의 평균을 뺀 절대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5 빼니까 5가 되죠. 100에서부터 105 빼니까 마이너스 5죠. 절대치를 붙이니까 똑같이 5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 편차 공식이고요. 표본에 대한 평균 편차예요. 표본에 대한 평균 편차는 n-이라고 그래요. 얘는 n이 되는데 얘는 n-래요. 표본의 때는. 우리가 이걸 자유도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도. 이게 뭐예요? 프리디그리인데요. 뒤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그래서 뒤에 제가 뒤에서 자유도 한 번 더 설명할 때 여러분 3장에서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세요? 하는 표정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지금 동영상이니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자유도라고요. 뒷장이 꼭 나와요. 뒤에 한 6장 정도나 7장 정도의 자유도가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모집단은 n으로 나누고 표본은 n-로 나눈다. 이걸 자유도다 라는 걸 제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앞에서 배우지 않았니?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평균 편차 공식 쭉 살펴봤어요. 어려운 게 없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편차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한 반에 한 100명 되는데 5명만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표본이죠. 표본에 대한 평균 편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본. 키가 173, 180, 167, 178, 182예요. 5명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176이 나왔습니다. 이해가시죠? 176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면 표본의 평균 전체를 구해봐야 되겠죠? 173 빼기 176, 180 빼기 176, 세 번째는 167 빼기 176, 178 빼기 176, 182 빼기 176 했죠? 5명 했죠? 표본이니까 5 빼기 1을 해요.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어떻게 6이 나오냐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6이 딱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 편차는 6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의 평균 편차를 계산하면 되는데 또 하나 또 사례가 또 있어요. 최근 10일간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평균 편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10일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로 쭉 나와 있어. 10일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가 쭉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합계를 내보고 평균을 내보니까 1392가 돼요. 그러면 1415 빼기 1392 빼기 1415 하니까 마이너스 18.8. 1392 빼기 1427 하니까 마이너스 30.8. 1392 평균에서 1390 빼기 1446 하니까 49.8. 쭉 나와요. 절대치를 붙이라고 그랬죠? 왜? 편차는 거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절대치를 붙이니까 이같이 플러스가 쫙 나왔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했어요. 이거는 왜 나누기 10을 했냐면 10일간 종합주가지수가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더스탠드? 모집단. 10일이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6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이렇게 구하면 큰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엑셀이나 컴퓨터가 이 절대치를 요 같은 절대치를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게 한 가지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편차가 좋은데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었죠? 원래는 앞에서 공부한 평균 편차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분산을 만들었느냐? 컴퓨터가 절대치를 인식을 못해요. 절대값을.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로 우리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편차 제곱의 산술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잘 살펴볼게요. A 앞에서 공부했던 A 95점 이거 중요해요. 105점 맞았어요. 평균은 100이라고 그랬죠. 평균은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95점의 편차는 뭐죠?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 얘는 편차가 뭐죠? 100에서 105 빼니까 마이너스 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균 편차는 여기다가 절대치를 붙였어요. 그래서 5는 5가 되죠. 마이너스 5도 5가 됐어요. 평균 편차는 두 개 더해야죠. 5 더하기 5는 나누기 1을 하니까 5가 됐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 편차는 5구나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근데 컴퓨터가 이같이 절대값을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와 같이 제곱을 해버려요. 5에다가 제곱을 해버리고 마이너스 5에다가 제곱을 해버려요. 그럼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역시나 25가 돼버리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25 더하기 25 25 더하기 25를 해주면 2분지 뭐가 돼요? 2분지 50이 되겠죠. 2분지 5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25가 돼요. 그렇죠? 요게 바로 분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평균과 분산 구했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25가 분산이에요. 그러면 원래 제곱이란 건 없었던 건데 우리가 임의로 해준 거죠? 그래서 분산 25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나오게 되면 5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 이해 가시나요? 앞에서는
평균 편차고 이거는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취하는 게 바로 표준 편차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분산에다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5가 표준 편차입니다. 앞에서 구했던 평균 편차랑 값이 똑같아요. 5는. 근데 평균 편차는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절대값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으로 이같이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다시 루트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모집단의 분산의 공식이고요. 표본의 분산의 공식이에요. 역시 표본이니까 n-를 나눴어요. 모집단은 n으로 나누고 표본의 분산은 n-로 나눈다. 요 n-1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유도. 뒤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분산은 n-로 나누는구나. 이건 자유도구나.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나갈게요. 표준 편차는 앞에서 구했던 분산에다가 이같이 루트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의 모집단의 분산, 표본의 분산은 이렇게 나타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해가시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학생들 5명이 있어요. 평균을 구했더니 176이에요. 표본 평균이 1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3 빼기 176 제곱, 180 빼기 176 제곱, 167 빼기 176의 제곱, 178 빼기 170 제곱, 180 빼기 170 제곱. 표본의 분산이니까 5-1 하다 보니 36.5가 나왔겠죠. 표본 분산이 36.5예요. 36.5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루트를 차게 되면 6.04가 나와요. 이게 바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부터 176 평균으로부터 5명의 학생들은 대략 얼마만큼 흩어져 있다고요? 약 6.04만큼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얘는 7만큼 흩어져 있고 얘는 4만큼 흩어져 있고 얘는 9만큼 흩어져 있고 얘는 2만큼 흩어져 있고 얘는 6만큼 흩어져 있잖아요. 평균은 6.04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엑셀을 활용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봤잖아요. 지금부터는 엑셀로 편하게 여러분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62일 동안, 그럼 2번서부터 62개니까 63번까지 데이터가 쭉 있겠죠? 63번까지 데이터가 쭉 있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 데이터는 쭉쭉쭉 있어가지고 6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3번까지 나오겠죠? 네, 데이터가 쭉 있어요. 표본 분산 구하고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고요. 모집단 구하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해볼 거예요. 언더스탠드? 뭘로? 엑셀로 구할 거예요. 엑셀로 구해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통계가 끝날 때까지 직접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엑셀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엑셀까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표본에 대한 분산은요, 공식이 바예요. 그 함수 박스에 가서도 찾아도 돼요. 그 2주차 때 여러분들이 함수 박스 한번 찾아봤었죠? 거기 가서 찾아도 돼요. 굳이 입력 안 하고요. 그 함수 상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돼요. 바라고 그래요. 바. 분산은 variance, 그래서 VR만 따진 거예요. VARIANC, 이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세 글자만 딱 따가지고 바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두루룩.
이거는 직접 안 쳐도 되고요. 활성화 시키면 돼요. 활성화 쭉 시키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표본에 대한 분산이 쫙 계산이 돼 나와요. 한순간에 나와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STDV,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거죠. 표준, 스탠다드, 표준, 스탠다드, 편차, 데비에이션. 그래서 ST, 표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약자입니다. STDV. 활성화를 쭉 시키면 쫙 여기 표본 분산의 절대치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쭉 한 칸에 구해집니다. 모집단의 분산은 앞에서 봤던 VAR, 표본 분산 구할 때 VAR 했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P를 붙여요. 왜?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이면 마더 해가지고 M자를 붙이는데 왜 P를 붙여요? 그냥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을 P라고 그래요. 파더는 F인가요? 하여간 P라고 그래요. 모집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P 이렇게 표현해요. Understand? 표본 분산은 VAR이고 모집단의 분산은 VAR-P 해서 구하면 여기까지 계산이 쭉 나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얘를 또 루트 취해도 되고요. 아니면 STDV 하나 P를 붙이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예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법칙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암기해 주세요 라는 말을 딱 하나 여러분께 부탁을 할 거예요. 꼭 암기. 여러분께 암기를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요 경험 법칙, 요 표밖에 없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암기를 좀 해주세요. 시험 볼 때 경험 법칙 사례를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는데 한 50명 중에서 이거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한두 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수치도 틀릴 뿐더러 뭐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평균이고 1표준편차 빼기 1표준편차 더한 거예요. 이 안에 68%. 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 빼고 더하면 여기 95%. 표준편차에서 3표준편차 빼고 3표준편차 더하면 99.7%. 제발 요 경험법칙 하나만큼은 여러분께 꼭 암기를 권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께 공부를 하면서요. 암기를 하라는 걸 제가 하나도 부탁 안 해요. 이 경험법칙 하나만큼만 나중에 암기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 볼 때 암기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요 경험법칙 사례 요 그만큼 의미를 수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68%, 99%, 95%, 68%, 95%, 99%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스탠드? 예를 들어서 뭔 말인고 하면 우리 반에 100명이 있는데 키가 평균이 100명의 키가 170이래요. 남녀 합산 170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170이 되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2래요. 표준 편차가 2가 나왔어요. 요건 평균이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70에서 2를 빼니까 168이 되겠죠. 평균에서 2를 더하니까 172가 되겠죠. 168서부터 172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68%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죠? 평균으로부터 2세타를 빼니까 166이 되는 거죠. 빼기 4니까. 플러스 4를 하게 되니까 174가 되겠죠. 166부터 174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95%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164가 되죠. 얘는 176이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략
99%다. 거의 다 우리 반 학생들은 164부터 176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땡큐. 꼭 이거 하나만큼 암기해 주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도란 게 있어요. 외도. 네. 외도의 공식인데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나 통계학 공부하면서 외도란 말 들어봤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외도의 뜻이 무엇이냐?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 본 적 있었죠? 문제가 쉬웠어요. 고득점자가 많아요. 문제가 평이했어요. 문제가 대빵 어려웠어요. 고득점자가 적어요. 어렵다 보니까 저득점자만 잔뜩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왼쪽 꼬리 분포, 외도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대칭 분포, 양쪽이 좌우 대칭이죠. 외도가 0이에요. 오른쪽 꼬리부터 외도가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 꼬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꼬리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꼬리 방향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1교시 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 번 더 멈춰놓고 자세히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도란 게 무엇일까요? 치우친 거예요. 이게 중심인데 오른쪽으로 치우쳤니? 왼쪽으로 치우쳤니? 왼쪽 꼬리가 있니? 오른쪽 꼬리가 있니? 이걸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제 첨도라는 게 있어요. 첨도가 0이면 평범한 모양인데 평보가 0보다 작으면 이 모양이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첨도가 0보다 커요. 빼쭉하게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보통인데 첨도가 0보다 작으면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평균은 물론 같겠죠. 급첨은 이렇게 쓴 거야. 쭉 쓴 거예요. 언더스탠드? 공식은 뭐 그러려니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럼 왜요?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엑셀이 알아서 다 계산해 줄 거니까 걱정 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도는 뭐라고요? 이게 보통인데 얘는 주저앉은 경우, 얘는 쭉 쓴 경우. 주저앉다 보니까 분산이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겠죠. 얘는 쭉 쓰다 보니까 범위는 그만큼 작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밀집도가 좋은 거, 보통 밀집도가 낮고 분포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첨도가 플러스면 얘는 밀집도가 높겠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잘 분포되어 있구나. 엑셀을 활용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에버레이지 모분산 VARP 얘는 DB, STDVP 최대값 맥스, 최소값 MIN, 미니멈 범위, 레인지 14분위 분포 QAR1, QAR2, 쿼러 3 4분위 범위는 3분위에서 1분위수 빼면 되고 30번째 100분위는 퍼센테이지 외도, 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최근 21일 동안 자료가 있대요. 종합주가지수 21개 자료가 있는데요. 21개의 평균 모분산 쭉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21일 동안 아까 21일 동안 자료가 있었죠. 평균은 에버리지 하면 되겠죠. 모분산 VARP 표준 편차는 STDVP 하고 활성화 쭉 시키면 21번째까지 해서 계산이 쭉 나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최대치였죠. 함수 마법사에서 맥스 찾으면 돼요. 최대치는 맥시멈이니까 MAX. 함수 마법사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MAX 쳐도 돼요. 네. 범위는 A1서부터 A21 활성화시키면 다 떠요. 네, 이렇게 1363 뜨죠. 확인 누르면 딱 이렇게 뜹니다. 최소값은 MIN 여러분들이 여기다 직접 쳐도 되고요. 아니면 함수 마법사를 찾아서 해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 마법사에서 커맨드 찾아도 되고 직접 여러분들이 쳐도 되고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에서 찾으면 더 편해요. 맥스, 민. 최소값은 미니멈이니까 민 이렇게 됩니다. 범위, 레인지. 범위라는 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예요.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곧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4분이 쿼터, 쿼터, 4분의 1. 달러가 있어. 1달러가 있죠? 4분의 1달러를 쿼터라고 그래요. 쿼터. 4분의 1. 쿼터. 쿼터 타일. A1. 해가지고 이 범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1이 나타나죠. 1, 4분이. 쿼터. A1서부터 A11 해가지고 2. 쿼터 해가지고 A1서부터 A20 해가지고 3 하면 3, 4분위가 되는 거예요. 쭉 이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 함수 마법사에서 찾아도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4분위 범위는요. 3, 4분위 값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4분위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30번째 100분위 수 하면 퍼센테이지 0.3 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것도 함수 마법사에서 찾는 겁니다. 해보니까 1277이에요. 앞서 21개 있었죠? 데이터가 21개가 있었죠? 그러면 1227 이상 되는 사람들은 A가 되는 거죠. A뿔. 30%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30번째는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40번째는 퍼센테이지 0.4가 되겠죠. 그렇죠? 60번째 하면 퍼센테이지 0.6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직접 입력해도 되고 함수 마법사에서 찾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또 외도는 스큐, 첨도는 컬트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데이터가 짝짝 구해지는데 외도도 마이너스, 첨도도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졌네요. 언더스탠드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구하고 싶어요. 한 번에 쫙. 그건 기술통계법이라고 그래요. 기술통계법 하게 되면 이거 저희가 논문 쓸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꼭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술통계법 함수 마법사를 찾게 되면 범위 이 범위예요. 그리고 출력 범위 나 여기다 출력하고 싶어. 이 칸에다가 요약 통계량 95% 신뢰 수준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 탁 하시고 나서요. 버튼만 누르시면 한 칼에 계산이 됩니다. 한 칼에. 앞에서는 하나하나 계산했었죠? 기술 통계량 아까 가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같이 우리가 계산할 방법도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 통계량을 혹시 여러분 엑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데이터라는 그 화면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아마 최근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는 엑셀에 이 데이터라는 코너가 왜 보면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아이콘이 없는데 데이터라는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다음이나 네이버 가가지고 엑셀 데이터 찾아주세요. 검색만 하면 돼요. 엑셀 데이터 하면은 그 입력 방법이 쫙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그 엑셀의 데이터가 그 하나의 아이콘이 서로 출력이 돼요. 꼭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스탠드 해보시고 안 되면 그 뭐 오픈톡에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할게요. 오늘 공부한 거 합수 정리입니다. 범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쭉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오늘 3주차 1교시 때 중심 경향치 2교시 때 삼포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재밌는 공부했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